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습관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일 수 있거든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김철수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곧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30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죠.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아침 김 씨가 평소처럼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부인이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일시적 뇌혈류 부족이었습니다. 의사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상 직후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을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김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해온 당연한 아침 습관이 사실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김 씨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 한 가지 습관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우리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야 안전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기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김철수 씨가 겪었던 일을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가듯이 심장도 평소보다 천천히 뛰게 되죠. 혈압도 낮아지고 혈액이 온몸을 도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철수 씨처럼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게 됩니다. 누워있던 자세에서 갑자기 서는 자세로 바뀌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급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장과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마치 집의 보일러가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신경의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몇 초 만에 혈압을 올려서 뇌로 가는 혈액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과정이 10초에서 15초까지 걸리기도 해요. 바로 이 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김철수 씨처럼 의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줄은 느렸다 놨다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탄력 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혈관 벽에 기름기나 칼슘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이에요. 또한 혈액도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전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들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이 혈전은 마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뭉쳐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진 혈관으로 끈적한 혈액이 급하게 흘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60세 이상 환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70%가 기상 직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더욱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로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50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60대가 되면 위험도가 2배로 늘어나고 70대는 다시 2배, 80대는 또 2배로 증가합니다. 김철수 씨가 72살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연령대에 있었던 거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은 50대부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여성은 폐경 이후인 60대부터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폐경 후 그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왜 의사들이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김철수 씨의 경우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침 습관이 사실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김철수 씨와 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의사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기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퇴원한 후 담당 의사로부터 배운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뜨셨다면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몸을 깨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눈을 뜨면 그대로 누워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침대에서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온몸으로 혈액이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각각 5번씩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스트레칭하는 기분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침대에 앉아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앉는 것입니다. 갑자기 벌떡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서서히 앉는 자세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이 갑자기 아래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5번째,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30초 정도 그대로 있어 보세요. 이때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앉은 자세에 적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천히 일어서세요. 침대 모서리나 벽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어선 후에도 바로 걷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10초 정도 서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 전체 과정이 대략 3분 정도 걸립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에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분이 똑같은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해야 하거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더 천천히 해주세요. 각 단계마다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서 총 5분 정도로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시고 앉은 상태에서 조금씩 마셔주세요.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무리한 스트레칭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동작 대신 다리를 침대 위에서 가볍게 구부렸다 펴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목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목 돌리기나 몸통 비틀기는 생략하시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우시다면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들만 충분히 해주세요. 심호흡, 손발목 돌리기, 다리 구부리기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루틴을 실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힘이 없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더 천천히, 더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둘째, 만약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다시 누워서 쉬세요.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신호니까요. 셋째,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천천히 해주세요.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루틴은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주부터 아침에 어지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날 때마다 하며 잠깐씩 흔들렸는데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세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고 하루 종일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아침 혈압이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3개월 후에는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리는 일이 없어졌고 세수할 때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다고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오늘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전한 루틴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아침 루틴을 알려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부인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여보, 30년 동안 그렇게 일어났는데 멀쩡했잖아요. 하루 이틀 더 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혈관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툭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철수 씨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 곳곳에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해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분 루틴을 마치고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일어선 후에 추가로 물을 더 마시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관 청소하는 법이라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달리기 하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면 위에도 좋지 않고요. 찬물 샤워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혈압이 높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약물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위험군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어요. 또한 신경에도 영향을 주어서 어지럼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 저혈당 위험도 있으니 더욱 천천히 일어나셔야 해요.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세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등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효과로 인해 혈압 변화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과 날씨에 따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진 방에서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탈수 위험이 있어서 더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수면제나 진정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몸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도 일시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어지러우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신호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괜찮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메스꺼움이나 식은땀이 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는 심장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무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평소에는 괜찮다가 일어날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가슴 답답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왼쪽 팔까지 아픈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현상도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하얗게 변하면서 감각이 없어진다면 혈액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일어날 때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일시적으로 잘 안 들린다면 이것도 혈압 변화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목 뒤쪽이나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아픈 것도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 중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위험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3분 루틴을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김철수 씨처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미리 예방하자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철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전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3분의 작은 루틴이 김철수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오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지금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자 하는 희망으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도 오늘부터는 반드시 바꿔주세요. 둘째, 3분만 투자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침대에서의 심호흡, 손목과 발목 돌리기, 무릎 당기기, 천천히 앉기,
잠시 쉬기,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기. 이 6단계가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미리 조심하자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요. 김철수 씨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들이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안전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의미는 정말 큽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일어나고 계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말이에요. 김철수 씨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3분의 작은 투자가 여러분에게 건강한 하루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주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